안녕하세요. 파리의 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생의 마지막 단 하루가 남아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실까요?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사람을 찾아갈 수도 있을 것이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이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을 전할 수도 있을 텐데요. 아마도 그 순간에는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을 떠올리며 많이 아쉬워하게 되겠죠. 오늘 읽어드릴 책의 주제는 바로 삶에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리게 될 죽음과 후회에 관한 것인데요.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제목의 책이고, 저자는 오츠 슈이치, 21세기 북스 출판사 도서입니다. 이 책은 1000명의 죽음을 실제로 지켜봤던 호스피스 전문의가 현장의 생생한 사연들을 바탕으로 실제 죽음 앞에 선 인물들이 남긴 마지막 후회들이 담겨 있습니다. 대부분 죽음은 남의 이야기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또 죽음을 체험해 볼 수는 없는 것이기에 그들이 알려주는 인생의 후회는 어쩌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되어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 후회들 중에는 분명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삶의 중요한 열쇠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언젠가 제가 이모님의 장례식에 갔다가 친척분 중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형제지간에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라는 말씀을요. 삶의 마지막 순간이 언제 갑자기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가정을 해볼 때, 이 책에서 말하는 25가지의 후회 모두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후회하지 않을 한 가지만이라도 확실히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책을 읽으면서 우리 모두 삶에 있어서의 핵심 가치들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는 것이 어떨지, 아마도 이 책이 그 시작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혹시라도 약간 지루하다 싶은 부분이 생기면 제가 챕터 구분을 해놓았으니까 관심 챕터로 이동하셔서 청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우리는 참고 견디는 인내의 인생을 존경한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런 인생을 강요하는 사회에 세뇌당해 온 것은 아닐까. 누구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인생을 갈망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많지 않다.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지켜본 나로서는 마음 내키는 대로 산다는 것이 결코 사람의 도리에 벗어나는 일이 아님을 깨달았다.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남의 눈치만 살피며 가슴에 참을 인자를 새긴 사람들이 훗날 죽음을 앞두고 가슴치며 후회하는 광경을 많이 봐왔기 때문이다.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않고 마음이 가리키는 이정표를 따른 인생은 세상의 잣대를 훌쩍 뛰어넘는다. 자유로운 삶은 존경을 받지는 못하지만 사랑받는다. 그리고 상쾌한 청량감을 선사한다. 일생은 앗하는 순간 지나간다. 나 또한 아직 마지막 순간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이 지니는 진정한 무게를 가늠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떠나야 할 때가 되면 모두가 비슷한 말을 남긴다. 인생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네요. 그렇다면 그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했는지 혹은 하고 있는지 여유를 내어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당연한 사실이지만 저마다 인생의 지향점은 다르다. 어떤 사람은 인내와 순종으로 평생을 보내는가 하면 누군가는 하루하루 쾌락을 좇는다. 사실 각자가 느끼는 기쁨과 슬픔 역시 다르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는 인생이 뭐든지 생각대로 저지르는 인생보다 불행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중요한 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더 이상 자신을 속이는 짓을 그만두고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이다. 당신은 자신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본 적이 있는가? 혹시 지금 당신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참고 또 참으며 오직 타인을 위해 한평생 희생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요즘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어쩌면 지나친 인내와 희생이 마음의 부조화를 이야기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나도 평소에는 가슴에 참을 인자를 새기고 살지만 정말 하고 싶은 말은 거침없이 내뱉는다. 이런 직설적인 성격 때문에 가끔 사고를 칠 때도 있지만 덕분에 무조건 참는 일로 받는 스트레스는 없다. 내 마음을 내가 돌본다고 할까? 할 말 다 했다가 상사한테 미움털 박혀서 나중에 진급에 지장이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밥줄이 달려 있는데 바른 말 하기는 쉽지 않지요. 분명 이렇게 투덜대는 독자도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결혼을 한다면 나는 책임감이 다소 부족한 가장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신을 속이면서 참고 또 참는 일은 분명 내면을 다치게 할 것이다. 주위를 둘러보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모두가 성실하다. 시간에 쫓기고 부족한 잠에 허덕이면서 해방구 하나 없는 하루를 보낸다. 보이지 않는 족쇄로 자신을 꽁꽁 올가맨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온 좋은 사람은 일찍 세상을 떠나고 반대로 악랄한 파렴치하는 오래오래 사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부조리는 대체 어떤 이유에서 일어나는 것일까? 묵묵히 참는 일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는 아닐까? 방종이 아닌 진정한 자립을 바탕으로 자유를 만끽하며 사는 사람은 강하다. 마음의 방에 시원한 바람이 스치듯 창문을 활짝 열고 자신에게 귀 기울이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른 일을 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라. 새로운 사랑을 하고 싶다면 바로 지금 시도하라. 세상에 이름을 남기고 싶다면 오늘부터 노력하라. 우리가 살아 숨쉬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가슴에 돌을 안은 채 매일같이 앞만 보고 달린다면 마지막 순간 당신은 반드시 이렇게 읊조릴 것이다. 나는 그저 성실한 바통주저에 불과했구나. 물론 삶의 중요한 임무는 손에 꼭 쥔 바통에 자신의 생각을 담아서 대대손손 전하는 일이다. 하지만 단순히 그것만이 목적이라면 얼마나 서글픈 일인가. 어떻게 달릴 것인지, 다음 주자를 얼마나 고무시킬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가슴을 펴고 바람을 한껏 맞으며 전력 투구해 볼 생각은 없는가. 행복은 목적이 아니라 그곳으로 향하는 길 자체다. 그렇다고 질서를 파괴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새로운 인생에는 필연적으로 역풍이 따라온다는 사실 역시 각오해야 한다. 지도조차 없는 초행길이라면 예상치 못한 수많은 난관은 불보듯 뻔하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을 수없이 지켜본 나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사랑을 찾기 위해서 새로운 반려자와 마지막을 함께한 여성. 도시를 떠나 고원에서 자연과 함께 제2의 인생을 출발한 남성. 최후의 순간까지 자신의 작품에 심혈을 기울인 화가. 그들은 자신의 죽음 자체를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었다. 그들의 마지막은 빛났다. 눈을 감을 때 그들의 얼굴에는 한치의 후회도 없었고 평온하기 그지없었다. 바로 지금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여다보자. 하고 싶은 일은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하자. 시간은 영원히 남아있지 않다. 괜찮다고 이 정도면 참을만 하다고 말한다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나는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사람들 중 한 명이 되지 않길 바란다.
내가 살아온 증거를 남겨두었더라면. 어느 날 나는 간호잡지에서 어느 소녀에 대한 사연을 읽었다. 소녀는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17살의 여고생이었다. 17살이라니 평균 수명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나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리는 시간의 절반도 살지 못했던 그녀는 많이 아파한 만큼 세상을 많이 원망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잡지에 실린 소녀의 편지를 읽고 나니 이런 생각이 틀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쩌면 이 글이 내가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지도 모른다.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 작별 인사는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 사실 나는 조금 더 살고 싶다. 병을 이겨내고 좀 더 오래 살고 싶다. 고마워. 나를 위해 같이 아파하고 또 울어준 모든 사람들. 정말 고마워.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법이다. 힘과 용기를 주고 싶어 한다. 누군가 또 무언가를 위해 의미 있는 죽음이 되고 싶은 꿈을 꾼다. 나의 삶과 죽음도 의미가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적어도 지금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사람들의 삶은 나에게 의미가 있다. 그들은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당신들은 모두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진심으로 존경하고 고마워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았다는 사실을 부디 잊지 말아주세요. 이 편지는 소녀를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소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가슴 뭉클한 감동을 선사한다. 짧은 내용에는 소녀의 심정이 절절히 담겨 있다. 더욱이 이 편지를 읽은 모든 이의 마음속에는 소녀의 존재가 깊이 각인되어 영원히 살아 숨쉬리라. 이렇듯 당사자는 세상을 떠나도 그 사람이 남긴 발자취는 오랫동안 남는다. 그 흔적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배움과 깨달음, 위안과 용기를 선사한다. 자신의 발자취를 남기는 일은 스스로 후회를 줄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아픔을 덜어주는 일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당신은 인생을 살아온 증거로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 나는 어느 노화가의 마지막을 지켜본 적이 있다. 90이 넘은 나이에도 화가는 왕성한 창작 의욕을 불태웠다. 예술가의 집념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화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생명의 불꽃을 화폭에 옮겨 담았다. 그리고 그 불꽃이 꺼지려고 할 때 제자가 스승의 임종 순간을 화폭에 담았다. 온기가 사그러져가는 스승 곁에서 한 인간의 뜨거운 열정을 화폭에 고스란히 옮겨 담기 위해 제자는 쉴 새 없이 손을 움직였다. 병실의 공기까지 묘사하려는 제자를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나는 노화가의 혼이 제자에게 계승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노화가가 그 제자 입장이었더라도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화폭에 담았으리라. 어느 학자는 자신의 연구 생활을 집대성한 서적을 남겼다. 어느 여의사는 어릴 적부터 떠나기 직전까지의 인생을 시로 남겼다. 이들은 세상을 향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이 살아왔음을 당당히 보여주었다. 아마도 산고를 겪은 여성이라면 자식을 자기 인생의 작품이자 증거로 여기리라. 새삼 특별한 것을 준비하지 않아도 자식을 통해 자신의 흔적이 대대손손 이어진다고 확신하는 것이다. 반면 남성은 자식과의 고리를 여성만큼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인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연명하기를 희망하는 의지가 여성보다 훨씬 높다. 결과적으로 남은 시간의 대부분을 치료에 허비해서 살아온 증거를 남기려고 해도 이미 시기를 놓치는 일이 흔하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건강할 때 인생의 총정리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다. 60, 70 나이가 들 때까지 기다리면 이미 늦다. 왜냐하면 언제 죽음의 사신이 당신을 데려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살아온 발자취를 남기고 싶다고 해도
실제로 무엇을 남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보통 사람들이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업적이나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도록 새길 만한 위대한 작품을 남기는 일은 너무나 크고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과업은 없을까? 물론 물질적인 것을 남길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손때와 정성이 담긴 소박한 작품이라면 어떨까? 실제로 무언가를 만들어 보면 실감할 테지만 그것이 크든 작든 자신의 창작물을 만드는 행위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 나도 어설프게나마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마르지 않은 샘처럼 다양한 글감과 화제거리를 뽑아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매번 통감한다. 하지만 힘이 들더라도 자신이 살아온 흔적을 남기는 과업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격려하고도 도닥여주는 일이기도 하다. 생명이 사라져도 자신의 과업은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진실을 깨달을 때 인간의 힘과 의지는 더 강해진다. 거창한 총정리가 부담스럽다면 가족들에게나마 자신의 존재를 남기는 일 정도면 충분하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편지를 남기는 것이다.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더라면, 간절히 그리워했던 사람을 만나지 못했던 일, 사람을 향한 그리움 때문에 마지막 순간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꽤 많다.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지금 당장 보러 가야 한다. 슬픈 이야기이지만 보고 싶다고 머릿속으로 그리워하는 동안 이미 그 사람은 저 세상 사람이 되어서 다시는 만날 수 없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나는 수없이 접했다. 이런 경험을 직접 옆에서 봐온 나조차도 보고 싶다고 그리워하면서도 정작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 너무 많다. 아마 나이가 들수록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사람은 홀로 태어나 홀로 떠난다. 어쩌면 인생은 고독한 여행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누군가를 갈구하는 게 사람들의 심리인가 보다. 당신이 눈을 감기 전에 떠오르는 사람은 분명 자신의 인생에 곱게 색을 입혀준 사람일 것이다. 이 특별한 사람이 부모 혹은 스승, 선배 등 연장자일 경우라면 자연의 섭리에 따라 자신보다 일찍 떠나기 쉽다. 당신은 그들이 그리워도 더 이상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죽음 앞에서 아무리 얼굴을 떠올려 본들 보고 싶은 얼굴은 이미 떠나고 없는 것이다. 죽음이 가까이 오면 의식이 혼미해져 보고 싶은 상대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다. 또 의식이 있다 해도 대화를 나누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아니면 의식불명으로 계속 눈을 감고 있는 동안 오매불만 기다리던 상대가 찾아올지도 모른다. 그러니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건강할 때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라도 찾아가야 한다. 보고 싶다고 만나고 싶다고 생각만 하다가 놓쳐버린 시간은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 또한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일기일회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어떤 상대를 만나도 이 만남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더 그러하다. 찾아와 주기를 바라지 말고 직접 만나러 가라. 한 번의 만남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후회하지 않게 만드는 최고이자 최선의 방법이다. 현재는 영원하지 않다. 지금 이 순간도 다음 순간에 밀려 과거가 되고 만다. 시간은 끊임없이 흐르고 그 흐름을 타고 세상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조금씩 변해간다. 누군가를 애타게 그리워한다면 시간을 마냥 흘러가게 두지 마라. 그 시간 속에는 우연이라도 만남이 일어나기 힘들다.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당신이 먼저 연락을 해보자.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당뇨병을 계기로 하루에 10km를 산책하는 이른의 할아버지가 있었다.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지금도 얼굴이 생생히 떠오를 만큼 인상 깊은 환자였다.
다양한 취미 활동 중에서도 체력을 요하는 운동은 마지막까지 꾸준히 하기가 어려운데 할아버지는 말기암에 걸려서도 매일 하는 산책을 절대 거르는 법이 없었다. 거리는 많이 줄긴 했지만 말이다. 전에는 마냥 앞만 보고 달렸으니까요. 건강보다 회사 일이 우선이었죠. 술자리 접대가 3차, 4차까지 이어지는 일은 예사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당뇨병에 걸렸지만요. 지금은 걷는 걸 제일 좋아하지만 사실 처음에 의사 선생님이 산책을 권했을 때는 마뜩찮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직접 운동화를 신고 걸어보니 신기하게도 참 재밌네요. 이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멀리까지 산책하는 게 낙이랍니다. 전혀 힘들지 않아요. 병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계절이 바뀌면 바뀌나 보다, 달이 바뀌면 바뀌나 보다 덤덤했죠. 하지만 지금은 한 계절 한 계절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산책을 권하고 싶어요. 이야기를 나눌 당시 할아버지의 체력은 산책은 무리일 정도로 떨어져 있었다. 그래도 그는 즐거운 표정으로 다시 산책을 나갔다. 기분 좋은 산책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할아버지가 보여준 환한 미소를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요즘은 일이 곧 인생이라고 믿는 사람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현대인의 노동시간은 여전히 길다. 물론 회사 일에 파김치가 되면서도 열정적으로 취미를 즐기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중한 일에 치여 취미나 여가 생활을 즐길 만한 시간과 여유가 없기 마련이다. 그러나 일이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던 일 중독자는 열이면 열, 모두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에는 반드시 후회했다. 병에 걸려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보면 절대 일을 할 수 없다. 일이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은 일을 하지 못하면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좌절한다. 말기암으로 괴로워했던 60이 넘은 환자 Y는 젊은 시절 가정을 희생하면서까지 일에 매달렸다. 일은 Y의 모든 것이었다. 숨이 차고 가슴이 조여와도 사무실로 향했고 체력이 떨어져 걸음을 내딛기조차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직을 희망했다. Y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닫고 일이 아닌 데서 인생의 즐거움을 찾으려고 했지만 이미 Y의 머릿속에는 오직 일밖에 없었다. 만약 또 다른 인생의 묘미를 알았더라면 그녀의 고통은 한결 줄어들었을지도 모른다. 이와는 반대로 쉰을 넘긴 G는 병상에서 점토로 다양한 작품을 만들었다. 병으로 직장을 그만두기 전까지 디자이너로 활동했던 G는 훌륭한 점토 공예품을 빚었다. 시한부 선고를 받았지만 끓어오르는 창작열은 변함이 없었던 것이다. 그녀는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2 자녀 모두 한창 자라는 10대 청소년이었다. 아이들이 마음에 밟혔는지 새하얀 도화지에 아이들 그림도 자주 그리곤 했다. G의 첫 작품은 한 마리의 올빼미였다. 올빼미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어느새 가족이 되었다. 그 작품들을 가마에 굽자 은은한 광택을 내면서 아름다운 공예품이 탄생했다. 병실 한 귀퉁이를 차지한 올빼미 가족은 인자한 표정으로 병실을 오가는 사람들을 반갑게 맞곤 했다. 지는 분명 작품 하나하나에 아이들을 향한 사랑을 듬뿍 담아서 완성했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여러 점의 점토 공예 작품이 그녀의 유언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떠들썩한 달병가가 아닌 차분한 예술가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건네는 언어로 자신의 작품보다 어울리는 게 또 있을까? 그녀가 남긴 작품들은 나중에 집으로 옮겨졌는데 지금도 남편과 아이들을 지켜주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힘겨워할 때마다 생전에 그랬듯이 따뜻하게 말을 걸며 위로해 주리라. 지는 병실에서 늘 바쁘게 지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입원과 동시에 딱히 할 일이 없다며 무료해한다. 그러는 동안 시간은 흘러가고 마지막을 맞이한다.
하지만 다양한 취미 활동에 몰두했던 그녀에게는 무료할 틈이 없었다. 호스피스 병동 로비에서 항상 마지막 무대를 장식했던 S도 있었다. 그는 듣는 이들마다 엄지손가락을 번쩍 지켜들 만한 훌륭한 가창력을 지니고 있었다. S가 노래를 부를 때면 그 자리에 모인 환자들과 의료진들은 호소력 넘치는 그의 목소리에 갈채를 보냈다. 그는 커다란 고통 속에서도 노래를 부르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쉽게 삶의 끈을 놓지 않았다. 이처럼 병마와 사투를 벌이는 순간이라도 열정을 불사를 대상이 있으면 죽음 앞에서 조금은 의연해질지도 모른다. 일만 하느라고 놀 줄 모르는 사람들,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취미가 하나 정도 있었으면 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다. 물론 마지막 순간을 위해 일부러 취미를 가질 필요는 없겠지만 좀 더 풍요로운 인생을 꿈꾼다면 취미 하나 정도는 갖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삶의 기쁨을 느낀다.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는 시간에도 마찬가지다. 긴 세월 동안 놀이를 멈추지 않는 사람들은 마무리를 아름답게 장식한다. 그 모습에 후회는 없다. 기억에 남는 연애를 했더라면. 얼마 전에 출판사 편집자와 술을 마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가 나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요, 선생님, 죽기 전에 연애하지 못한 걸 후회하는 사람이 있나요? 연애요? 어떤 연애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되묻는 내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불타는 사랑 말이에요.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 왠지 저는 마지막 순간에 그런 걸 후회하게 될 것 같은데. 아름다운 사랑은 마지막 여행길을 따뜻하게 비추어 준다. 사랑한다는 건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다. 특히 역경이 많은 사랑일수록 기억에 오래 남는 듯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보다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던 과거에 오히려 불타는 연애 사건도 많지 않았을까 싶다.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말이다. 죽도록 사랑하는 두 남녀가 사랑해서 헤어진다는 말을 남긴 채 서로 만나지 못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극적으로 재회하는 이야기는 영화나 드라마에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그 비련의 주인공들은 헤어질 때에는 가슴이 찢어지겠지만 훗날 눈을 감는 순간에는 그 아픔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떠오를지도 모른다. 그런데 요즘은 사랑을 마음이 아니라 물질이나 양으로 재단하는 시대인 듯하다. 많은 사람들이 명품 가방을 선물로 주고받으며 사랑을 확인하거나 두 사람한테 사랑 고백을 받았다는 등의 이야기를 자랑 삼아 떠벌린다. 이렇게 피상적인 연애를 즐기는 젊은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정말 사랑했을까?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느끼고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다. 분명한 것은 남녀의 사랑은 거래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상대방에게 늘 바라기만 하는 욕심과 집착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애의 투영에 불과하다. 자신보다 상대를 먼저 챙겨주고 배려하는 희생이 바로 사랑인 것이다. 그들은 서로의 살아있는 감정을 솔직히 부딪혀가면서 숭고한 모습으로 사랑을 승화시킨다. 그리고 이 사랑은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소중히 여길 때 아름답게 피어난다. 부디 기억에 남는 진짜 사랑을 하라. 뭐든 쉽게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일수록 마음에 오래 남기 마련이다. 연애도 마찬가지다. 너무 흔한 사랑은 충만함을 얻기 어렵다. 모든 면에서 인내를 가슴에 새겼던 윗세대와는 달리 오늘날 젊은이들은 자유분방한 삶을 만끽한다. 연애도 예외는 아니어서 그들은 너무 쉽게 사랑하고 쉽게 몸을 섞는다. 그러다 실증이 나면 다른 사람을 찾는다. 이런 사랑은 쿨하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 안에서 참된 사랑을 느낄 수는 없다. 가벼운 사랑은 그만큼의 공허함을 동반한다. 그렇다고 일부러 힘든 가시밭길 사랑을 찾으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시류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고
또 주위와 너무 동떨어진 길을 자청하는 일이 최고의 정답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상대방을 오랫동안 곁에서 지켜보고 변함없는 사랑을 주는 연애의 형태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한다. 이처럼 밀도 있고 무거운 연애는 숨을 거두는 순간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을 만큼 사랑스러운 기억으로 당신의 눈앞에 떠오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슬로우 섹스가 아니라 슬로우 러브를 추천하고 싶다. 진정한 사랑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더 오래 꽃핀다는 고리타분한 진실을 깨달았을 때 당신은 마지막 순간을 후회 없이 따뜻하게 맞을 수 있으리라. 나는 장담할 수 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추억은 마지막 순간을 풍요롭게 해준다는 것을 말이다. 내가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실제로 죽음 앞에서 옛사랑의 기억을 떠올리며 행복한 표정으로 고백하는 환자들을 많이 봤기 때문이다.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떠날 채비를 해야 할 때 마지막 가는 길을 밝혀주는 아름다운 등불이 될지도 모른다. 나는 어느 할머니의 가슴 시린 사랑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할머니는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을 무렵에 지금은 만나지도 이야기를 나누지도 못하는 첫사랑이 이미 고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한다. 다음 세상에서는 그 사람을 꼭 다시 만나고 싶어요. 할머니가 나지막이 이렇게 말하는 순간 나는 다시 피어날 사랑의 작은 불씨를 보았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수록 할머니는 엷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떠났더라면 여든이 넘은 환자 H가 하와이에 가고 싶다는 말을 꺼냈을 때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그에게 남은 시간은 두세 달 남짓. 평소 휠체어에 의지하는 그에게 그만한 기력은 찾아보기 힘든 상태였다. 비행기로 이동하는 도중 체력이 떨어져 증상이 갑자기 악화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의지가 넘쳤고 나를 바라보는 눈빛도 반짝거렸다. 선생님, 어떻게 안 될까요? 할아버지 옆에 서 있던 딸도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라며 간곡히 부탁했다. 그들의 굳은 결심에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위중한 환자가 해외를 여행할 때 작성해야 하는 까다로운 서류 뭉치를 받아 익숙하지 않은 영문 작성에 열을 올렸다. 몇 주 후 그는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병원으로 돌아왔다. 떠나기 전과 다름없이 매우 지쳐 보였지만 밝은 표정으로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좀 어떠세요? 내 질문에 할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살짝 미소만 지었다. 그리고 몇 개월 뒤 그는 돌아올 수 없는 먼 여행을 떠났다. 장례식을 마치고 함께 하와이 여행을 다녀온 딸이 나에게 인사를 건넸다. 여행하시는 내내 아버지는 무척 행복해 하셨어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저희 가족들도 정말 기뻤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드려요. 이 말과 함께 수줍은 듯 미소를 짓던 할아버지의 얼굴이 내 가슴 속에 잊히지 않을 소중한 기억으로 아로새겨졌다. 언제든지 훌쩍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맞다. 젊고 건강할 땐 자신이 원하면 언제라도 훌쩍 떠날 수 있다. 나도 건강한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디라도 갈 수 있는 튼튼한 두 다리와 어떤 짐이라도 질 수 있는 단단한 어깨가 영원하리라고 여긴다면 안타깝지만 그건 큰 오산이다. 누구에게나 병은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이다. 아프면 짐을 꾸리는 일조차 버겁다. 더구나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여행을 떠난다는 건 꿈과 같은 일이 되고 만다. 내 주변에도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수록 체력이 많이 떨어져서 가고 싶은 곳에 가지 못하는 환자가 많았다. 구경하고 싶은 장소가 해외, 아니 국내라도 병원과 멀리 떨어진 곳이라면 마지막으로 여행을 떠나고자 하는 소원을 이루기는 무척 어렵다. 체력이 크게 떨어지지 않더라도 배나 비행기를 타고 먼 여행지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기운이 다 빠져 정작 가보고 싶은 곳에 도착해서는
여행을 즐길 만한 여유가 남아있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지금 당장 짐을 싸서 떠나는 게 후회를 줄이는 최고의 방법이다. 사실 환자의 여행은 단순히 체력의 문제만이 아니다. 병의 종류에 따라 진통제 등 각종 의료 장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절차상으로도 꽤나 까다롭다. 해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증상이 악화됐을 때를 대비해 영문 소개장이나 현지 언어로 된 소개장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서 준비 시간이 많이 걸린다. 예전에 식도암 말기로 심하게 토혈하는 환자가 있었는데 그 환자는 비행기로 국내 여행을 하고 싶다고 간절히 희망했다. 그때 항공사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 기억이 난다. 위급한 순간에 필요한 산소의 양까지 치밀하게 계산해야 하는 등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미리 대비해야 했다. 이렇듯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가 여행을 떠나기란 쉽지 않다. 까다로운 절차와 번거로운 준비 사항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반대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삶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환자 본인과 가족이 간절히 원한다면 떠나는 게 옳은 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인생의 여행을 떠나기 불과 며칠 전 바다 여행을 떠난 환자와 가족을 알고 있다. 건강했을 때 곧잘 수상 스포츠를 즐겼던 환자는 호수 이야기를 할 때면 빛나는 호수를 바라보듯 눈을 반짝였고 망망대해 바다를 이야기할 때면 넘실대는 파도가 마음에 일렁이는 듯 감동이 찬 표정을 지었다. 그토록 바다를 사랑했던 그는 마지막으로 바다가 보고 싶다고 간청했다. 교토병원에서 바다까지는 제법 거리가 있다. 하지만 그는 간절히 원했고 가족도 환자의 꿈에 동승했다. 모두 차를 타고 북쪽으로 향했다. 작은 바닷가에 휠체어가 멈췄다. 백사장 한가운데서 환자는 그윽한 눈빛으로 바다를 바라보았다. 숨은 가빴지만 행복이 가득한 눈빛이었다. 사랑하는 바다로 마지막 여행을 다녀온 환자는 그 다음날 인생의 먼 여행을 떠났다. 바다를 사랑한 그는 마지막으로 바다를 보면서 인생의 마침표를 찍었으리라. 한 점 후회 없는 생애 마지막 여행을 떠올리면서 흔히들 고민이 있으면 여행을 떠나라고 조언한다. 거동이 불편할 때는 떠나고 싶어도 떠나기 어려운 현실을 수없이 만나본 나는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다. 고민이 없어도 떠나라. 여행은 모든 후회를 말끔하게 씻어줄 것이다.